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위스 프랑만 보유해도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취미가 주식입니다. 스위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것이 알프스랑 시계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스위스에 대해 알아보기 전까지만 해도 스위스를 유럽의 작은 관광국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스위스 경제력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스위스란 나라에 대해 간략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우리나라 서울 인구의 약 80% 정도이며 면적은 남한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인근에 바다가 없고 주변에는 위쪽으로는 독일, 오른쪽으로는 오스트리아, 아래는 이탈리아, 왼쪽은 프랑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지의 70%가 산이라 곡식을 심을 땅이 없어 중세까지 진짜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스위스는 현재 1인당 국내 총생산인 GDP가 우리나라의 약 3배인 9만 불이 넘으며 이는 미국보다 높습니다. 스위스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강한 통화인 스위스 프랑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는 유로를 쓰지 않고 독자적인 통화인 스위스 프랑을 씁니다. 스위스 프랑이 강한 통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위스 주변 국가들이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는데 스위스는 중립국으로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떨어지는 화폐 가치를 지키는 돼지저금통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894년 이탈리아의 1리라는 1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있었지만 이탈리아가 2차례 세계대전을 치른 후 2002년에 비교해보니 1스위스 프랑을 사려면 1000리라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이탈리아 리라 가치가 1000배나 떨어진 것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에 비교해보면 1970년 1달러는 약 4스위스 프랑이었는데 지금은 약 0.91 스위스 프랑입니다. 50년간 달러의 가치가 스위스 프랑 대비 4배나 떨어진 것입니다. 그 외 한국의 원화, 영국의 파운드,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랑도 비교해봤는데 스위스 프랑 대비 가치가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위스 프랑만 보유해도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강한 통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금 보유량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 중앙은행이 금화 대신 금화 가치와 같은 지폐를 발행하던 금본위 제도 시대에는 금 보유량이 곧 발권은행에 신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각국의 중앙은행의 대형 금고에는 언제나 막대한 양의 금괴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 역시 막대한 금을 보유했었습니다. 1999년까지 스위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금의 양은 2590톤에 달했으며 미국의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 및 국민의 재산이 은행 금고에 사장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2000년 이후로부터는 보유량의 절반 이상을 매각하여 연금과 같은 재정 지출의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1000톤 이상의 보유량은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가는 세계 7위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금 보유량이 많고 적음이 통화의 강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한 통화에 한층 안도감을 갖게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한 통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스위스의 산업 경쟁력입니다. 스위스의 대표 산업인 금융업은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스위스 은행 하면 비밀 계좌로 유명한데요. 스위스의 은행은 돈 맡긴 사람을 제3자에게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맡겼는지 절대 비밀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떳떳하지 못한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곳입니다. 스위스는 법으로 은행원이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알리게 되면 고객 기밀 누설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두 번 다시 스위스 금융업에서 직장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불법 자금, 기업이나 독재자들에 의한 횡령자금 등 전세계 검은 돈들이 스위스 은행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또한 화폐 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없어서 부자들의 재산 또한 몰려듭니다. 부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에서 자신들의 부를 지키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이 몰려드니 금융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경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업을 바탕으로 다른 산업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스위스의 대표 산업으로 관광산업을 들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관광산업은 340달러로 GDP의 약 3%를 차지합니다. 스위스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UN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 UN 아동기금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관세무역 일반협정 WTO 등등 세계 각국의 국제기구가 스위스의 본부를 차렸습니다. 스위스가 중립국가라는 덕을 단단히 본 것입니다. 이런 국제기구에서 주최하는 국제회의가 매일 있다시피 하며 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수백 명의 손님들이 스위스를 찾아와 먹고 자고 마시고 쓰는 돈이 엄청난 액수라고 합니다. 지역적인 이점도 있는데 스위스의 위치가 3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유럽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유럽의 중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많은 유럽 관광객들이 알프스 산맥에서 스키를 즐기기 위해 스위스를 찾습니다. 세 번째 대표 산업으로 중개무역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지난 100여 년 이상 세계의 커피와 코코아, 금속, 광물, 석유, 가스, 석탄 무역에서 압도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35%
30%, 알루미늄, 구리, 아연 광물의 20에서 60%, 철강의 10%, 설탕 50%, 커피 50%가 스위스를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무역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스위스의 기업들은 1800년대 말부터 중개 무역을 하며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살아남은 기업 중에 세계 최대 광산을 가지고 있는 글렌코어라는 기업은 현재 런던 거래소에 400파운드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7년 전에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파산 위기를 겪으며 주가가 68파운드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유 어찌됐든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외 스위스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바이오, 기계, 명품 산업 등이 있는데 이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10개의 기업을 통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전 세계 시가총액이 가장 큰 음식료 기업 네슬레입니다. 유명한 제품으로 인스턴트 커피, 네스카페, 캡슐 커피, 네스프레소, 아이들이 좋아하는 네스퀴, 키캣 등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8조를 들여 스타벅스의 포장 상품의 판권을 사들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4,800억 원을 들여 블루보트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레알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글로벌 빅파마 로슈입니다. 길리어드로부터 판권을 사들여 타미플루를 만들고 있으며 유명한 제품으로는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 혈액암 치료제 리툭산이 있으나 특허권 만료로 인해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과 경쟁으로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래도 면역 항암제 트센트릭 등의 신약 출시로 바이오시밀러로 인한 상당 부분을 상쇄시켰으며 2020년도 글로벌 제약 판매 매출 순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로슈와 같은 글로벌 빅파마 노바티스입니다. 제품으로는 신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코센틱스, 세계 최초 항암 카티 치료제 킴리아 등이 있습니다. 노바티스는 2001년 로슈가 부진할 때 로슈의 지분 33%를 대거 사들이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었는데 작년 11월에 207억 달러의 로슈에게 지분을 매각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LVMH이어 세계 2위 명품 기업 리치몬드입니다. 자사의 브랜드로는 명품시계 IWC와 바제론 콘스탄틴, 까르띠에, 몽블랑, 더닐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글로벌 금융기업 UBS입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금융기업입니다. 최근 스위스의 또 다른 대형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와 합병설이 나오면서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 기계산업기업 ABB입니다.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 독일의 지멘스와 함께 3대 엔지니어링 회사로 꼽힙니다. 주력 사업 부분은 전력관리 제품 및 자동화 관련 산업용 로봇 생산입니다. 일곱 번째 기업은 론자입니다. 론자는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의약품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으로 업계 1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빠르게 mRNA 백신 생산 라인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모더나 코로나 백신의 독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기업은 전세계 1위 향료 기업 지보단입니다. 향료는 향수에서부터 세제, 식품 등에서 향기를 내는 다양한 재료로 쓰이는데요. 연간 5조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으며 124년간 향료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안과 의료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의학기업 알콘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콘택트 렌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끝으로 열 번째는 세계 시멘트 시장 1위인 홀심입니다. 2015년 업계 2위인 프랑스 기업 라파즈와 합병하면서 시멘트 업계의 공룡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스위스 기업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개별 종목은 미래에셋이나 신한금융투자와 같은 대형 증권사에서 유선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수수료가 꽤나 비쌉니다. 아쉽게도 현재 국내 상장된 스위스 기업에만 투자하는 ETF나 펀드가 없습니다. 대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스위스 지수에 투자하는 블랙록사의 iShares MSCI 스위스랜드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티커는 EWL입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10개의 기업들을 67.4% 비중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요약해드리면 스위스가 성공적으로 성장한 이유는 강한 통화인 스위스 프랑과 산업 경쟁력 때문이었습니다. 스위스 대표 기업은 발전된 금융산업을 바탕으로 네슬레, 로슈, 노바티스, 리치몬드, ABB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스위스 프랑 자산에 투자하려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iShares MSCI 스위스랜드 ETF가 있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